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얼마 전에 아이를 임신해서 현재 12주 정도 되었습니다. 기다렸던 아이를 가지게 되니 기쁘고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직 출산 전이지만 벌써 부모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네요. 저도 금방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학교도 보내겠죠. 저희 아이에게는 훗날 겪게 될 학창시절이 좋았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누군가에겐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꿈 많고 즐거웠던 시절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악몽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몇 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착잡해지고 안 좋습니다. 그만큼 상처도 너무 많았거든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상처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이 있었고 그 아이만 생각하면 제 속은 증오로 변하는 듯 했죠. 그의 이름은 고경미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반이긴 해도 그 아이와 저는 대화나 인사도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남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늘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범생이었고요. 경미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날라리였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안 해서 성적은 꼴등이고 지랑 비슷한 친구들하고 우르르 다니면서 교실 뒤편에서 시끄럽게 하고 애들 체육복 빌려다가 안 돌려주고 삥도 뜯고 그런 양아치 짓을 했었죠. 공고 다니는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했고 술집에 아르바이트를 간다더니 그런 이상한 소문도 가득했었습니다. 또 반항적이고 싸가지도 없어서 선생님들도 학을 때는 그런 문제아였죠. 조용하고 공부나 하는 모범생인 저와 일진날라리였던 경미는 반에서 대화를 나눌 일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고경미가 좋진 않았죠. 학업 분위기를 망치고 자기들끼리 별거 아닌 걸로 욕 써가면서 깔깔거리고 선생님한테 건들거리면서 반항하는 그 모습들이 거슬리고요. 하지만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은 있기 마련이고 내가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걔네들이 시끄럽게 할 때면 그저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고 의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가려고 나왔어요. 매점은 학교 건물의 별관 쪽에 있었는데 출출해서 빵을 사 먹으러 가던 길이었죠. 좀 빨리 가려고 지름길인 뒷길 쪽으로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소각장 쪽에서 한 무리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 중 한 명이 고경미였죠.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눈을 피해서 매점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니 간도 크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오후 고경미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누군가 그 무리를 신고한 모양이었죠.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니 한심하다 싶긴 했어도 사실 그러든가 말든가 제 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신고로 인해 고경미와 그 친구들은 마지막 수업 때까지 벌을 서게 되고 교내 봉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고경미는 그 후 저에게 오더니 네가 꼰질렀느냐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했습니다. 내가 담임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쫄지 않고 얘기하니 고경미는 미간을 막 꿈틀대더라고요. 야, 걔 소리 말고 네가 꼰질렀잖아. 안 꼰질렀다고. 그리고 그게 겁났으면 왜 거기서 강크게 담배를 피냐고. 그랬더니 제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겁니다. 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야, 뒤질래?
그러면서 제 손에 있던 펜을 뺐더니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또 일러봐. 담임한테 또 일러봐 어디. 그만해. 지랄하네.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 오지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때 선생님이 들어왔고 경미는 저를 노려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고 하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 이제 나한테 찍혔어. 어디 두고 봐. 학교 생활 꽤 괴로울 거다. 라고요. 기가 막혔죠. 양아치 날라리 주제에. 저도 기분이 나빠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고경미와 그 친구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일부러 제 책상 옆에 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장난치는 듯 저 밀치고 방해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나고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제 피부 보면 토 나온다고 낄낄거리고 못생기고 돼지 같은 년이 공부 잘한다고 뻐기냐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하굣길에 일부러 저를 둘러싸고 협박을 한 적도 있죠. 악랄하고 치졸하게 저를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도 말로써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저를 놀리고 낄낄거리고 괴롭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니기도 싫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당연히 공부도 잘 안 되고요. 늘 전교 5등 아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교 15등까지 떨어졌었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맘때 늘 위축되고 표정에 근심이 가득하니 걱정하시더라고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수치스러움에 말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 주변에 알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기도 하고요. 그때의 제 일기장에는 너무 힘들다, 걔네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글도 많이 적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3학년이 되고 다른 반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3이 되었고 다른 반이 되었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더라고요. 진짜 지독하고 악질적으로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한테 지금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다 싶었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놀라셨고 선생님도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와서 항의를 했고 고경미 포함해서 그 애들 부모까지도 교무실에 찾아왔어요. 물론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걔네들 부모들도 똑같이 뻔뻔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학교가 뒤집어졌고 학폭위까지 열리려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저지르면 정학 처리가 될 거라고 했죠. 한바탕 난리가 났다 보니 그나마 대놓고 하는 괴롭힘은 잠잠해졌지만 은근한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제 욕을 섞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툭하면 이것도 선생님한테 이를 거냐면서 빈정거리고 괴롭힘의 정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경미와 그의 친구들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후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박박 우겼고 그 일은 결국 그냥 후지부지 끝나기도 했어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에 매진할 시기를 걔네들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놓지 않고 악착같이 한 덕분에 저는 약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더라고요. 내 고등학교 시절을 지긋지긋한 악몽처럼 만들었던 걔네들하고도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싶어서 너무 후련하고 좋더라고요.
그 후 저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약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컴플렉스였던 여드름 피부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좋아졌고 살도 많이 뺐죠. 고등학교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친한 선배네 약국에서 폐의 약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상대 남자의 이름은 조민수이고 보험 계리사로 일한다더군요. 고등학생 시절 유학을 가서 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편입해서 들어왔었다고 했어요. 학교도 좋은데 나온 데다 능력도 좋고 연봉도 꽤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조건보다 성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쿨하면서 무던하고 그러면서 매너도 좋고 소개팅에서 그 남자와 저는 너무 잘 통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남친네 가족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친 어머님과 남친 동생네 가족들 이렇게 보기로 했죠. 아직 만나기 전이었음에도 남친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몹시 든다고 하셨대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했거든요. 종교가 같은 것도 마음에 들고 제 직업이 약사인 것도 마음에 드신다고 했죠. 무엇보다 전에 어머님이 찌개를 끓이다가 손을 좀 데이셨다는 얘기를 남친에게 듣고 주방 장갑을 남친 통해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거 집으실 때 사용하시라고요. 그걸 받으시곤 제가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예쁘다며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했대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남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크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나간 저는 몹시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인사를 하는 남친 동생의 아내가 제가 아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네, 바로 평탄하던 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고경미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고경미를 다시 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경미도 저를 알아채고 몹시 당황한 눈치였죠. 저희를 보고 제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재수 씨랑 아는 사이야?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고경미가 먼저 선수를 쳐서 반가운 척을 하더군요. 어머, 효지야, 오랜만이다. 아주버님이 만난다는 여자가 너였구나? 세상에.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반. 어머, 그러니?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 고경미는 막 어색하게 웃더니 저한테 막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너 진짜 많이 예뻐졌다. 살도 많이 빼고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살을 너무 빼서 순간 긴가민가 했어. 근데 너 맞구나. 고경미는 억지로 눈웃음 지으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무슨 소리라도 할까봐 쫄았는지 막 난리를 치면서 말을 하는데 속으로 용쓰네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웃으면서 이런 인연이 다 있네 그러시고요.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사로 일하고 있다고요? 네, 선배네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교회 다닌다는데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엄마 손 이끌려서 억지로 다닌 것도 있는데 나이 들고는 제 의지로 잘 다니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어느 교회 다녀? 저랑 어머님은 그렇게 교회 얘기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와중에 고경미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막 어색하게 하하 웃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에 어머님이 웃으면서 우리 둘째 며느리 경미는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 지금은 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는데 그때도 좀 그랬나? 라며 경미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고경미는 눈이 동그래졌죠. 어머님은 고경미더러 싹싹하고 착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듣는 순간 와, 고경미가 얼마나 가식을 떨었는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경미가 어땠냐고요? 학교에서 담배 피고 밤마다 놀이터에서 술판 버리고 중학생 애들 삥 뜯다가 그거 걸려서 정학 맞을 뻔했고요. 저한테 학폭 저지르다가 위원회까지 열릴 뻔했었죠. 선생님도 학을 땐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답니다. 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또 고경미가 어머님 쑥스럽게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효주는 공부 정말 잘해서 막 전교에서 놀던 애고요. 저는 사실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공부는 썩 잘하지 못했다는 거. 대학도 못 나왔고. 저 부끄러워요. 막 그러면서 몸을 베베 꼬는데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싶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나요. 저한테 듣도 보도 못한 육두문자 퍼붓고 인신 공격하고 지 친구들이랑 저 조롱하고 패드립하고 저는 솔직히 살면서 걔처럼 상스럽고 무서운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동갑이지만 걔가 눈 부라리면서 저한테 욕하고 위협할 때는 도망치고만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눈빛이 정말 매서웠고 못됐고 독한 애가 바로 걘데 어머님 앞에서 고경미는 웃기지도 않는 말에도 내내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허허실실 연기를 열심히 했던 거죠. 저는 걔의 실체를 다 아니까 너무 가소로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그날의 첫인살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다음에 부모님과 상견례 하자고 하셨고 저도 꾸벅 인사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고경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고경미 전화인 줄 모르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 고경미였죠. 효주야, 나야. 저는 당황스러웠죠. 네가 어떻게... 아주버님한테 물어봤어, 전화. 너 오늘 많이 놀랐지? 고경미는 완전 착한 척하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좀 놀라긴 했어. 네가 민수 씨 동생하고 결혼했을 줄은 몰랐거든. 결혼한 지 좀 됐어. 4살 된 애도 있고. 오늘은 열이 좀 나서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애기는 못 데리고 나왔어. 그래. 참 신기하다.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사람이 너라니. 세상 참 좁은 것 같아. 그러게. 경미는 말하고 싶은 본론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애먼 소리를 하며 말을 빙빙 돌리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했니? 이제 우리 동서지간 되잖아. 네가 형님이고 내가 동서고. 앞으로 가족들 사이니까 전화한 거지. 아, 그래? 어머님이 너 너무 좋게 보셔. 직업도 좋고. 하긴 너 공부 잘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약사 됐구나? 그래. 하마터면 고등학교 때 공부고 뭐고 다 놓아버릴 뻔했는데 학교까지 그만둘 생각했었잖아. 왜 그랬는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제 말에 경미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참 당황스럽다. 나도 너랑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솔직히 내 입장에선 너 생각만 해도 치 떨리거든.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효주야,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맞아. 그때 내가 철도 없었고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나도 그때 왜 그랬나 반성 많이 했고 너한테 사과도 하고 싶더라. 근데 이제 와서 나 사과하겠다고 너 찾을 순 없잖아. 아, 나한테 사과를 하고 싶었어? 그럼 철없는 시절에 내가 저지른 짓 나도 진짜 후회해. 정말 미안해.
나도 시어머니 따라 교회 다녀.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도 많이 했어. 어쩌면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내 지난 잘못들을 진심으로 반성하라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 너 말 참 잘한다. 예전에는 욕밖에 못하더니. 야,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왜 자꾸 빈정거려. 네가 사과한다고 내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너랑 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머님도 네 남편도 내 남편도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말에 경미는 통하지만 식겁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왜 그래? 우리가 뭐 그렇게 큰일이라도 있었니? 왜 없어. 나는 너 때문에 죽을까 생각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니? 휴지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하고 반성하고 살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다른 얘기는 하지 마. 제발, 응? 경미는 어머님이 알까봐 몹시 두려워하더라고요. 모르겠다. 일단 나 너무 피곤해서 전화 끊자. 네 일을 어떻게 할지는 나도 찬찬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입 뻥끈할까봐 부랴부랴 사과하고 비는 꼴이라니. 통쾌하다기보다 오히려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약국으로까지 고경미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친한테 약국 이름을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마저도 어찌나 이기적이던지요. 저는 선배 언니에게 얘기하고 건물 뒤편에 고경미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미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건물 뒷골목 쪽이라서 인적이 조금 드물긴 해도 그래도 사람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 너무 놀랐죠.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알겠으니까 일단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저는 서둘러 경미를 일으켰습니다. 경미는 코까지 훌쩍이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도 방법도 없었고. 너 혹시 내가 어머님한테나 아니면 니네 남편한테라도 얘기할까봐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진짜 밉고 증오스러웠는데 이유야 어쨌건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또 제가 남친과 결혼을 하면 어쨌든 가족이 될 사이기도 하고 저도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계속 껄끄럽게 지낼 순 없긴 했어요. 경미는 정말 필사적으로 빌었고 저도 그 모습에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네 사과 받을게.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어쨌든 지난 일이고 너도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 사과는 받겠다는 뜻이야. 나도 껄끄러운 건 싫고. 그럼 어머님한테는 얘기 안 할 거지? 그래, 안 해. 됐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효주야. 너 그때도 지금도 참 착하다. 어쨌든 우리 이제 동서지간 되는 거니까 잘 지내자. 내가 정말 잘할게. 형님이라고 부를게.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찜찜한 기분은 있으면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악질이었지만 고경미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많이 달라졌겠지, 많이 반성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안 변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고경미를 용서하기로 하고 지난 날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 후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했고 고경미와 저는 동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진 표면적으로는 경미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 시댁에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안 갔는데 경미는 시어머니와 몹시 자주 보는 듯 했습니다. 쇼핑도 가고 마트도 가고
어머님이 어딜 가면 경미가 운전수를 자처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기까지 한다더군요. 게다가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고요. 경미는 어머님에게 정말 잘했고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머님도 경미를 몹시 좋아했죠. 경미가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기도 하지만 또 경미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에 당연히 경미와 어머님은 사이가 훨씬 좋고 친했습니다. 어머님은 경미를 딸처럼 예뻐했는데 경미가 착하고 마음 씀씀이가 곱다며 칭찬도 잘 하셨죠. 하지만 두 사람이 친한 것에 대해 제가 불만이 있거나 섭섭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일 때문에 바빴고 오히려 경미가 나서서 어머님 잘 챙기고 모시니까 맏며느리 입장에선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미와 어머님이 가깝게 지내면서 경미가 제 뒷담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어머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주방에 가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슈퍼 가신다고 나가셨고요. 저도 일을 거두려는데 경미가 저보고 괜찮으니까 자꾸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좀 도울게. 다 했어. 가서 어머님 방에 있는 안마의자 가서 안마나 받아. 어떻게 그래? 이거 불만 올리면 끝이라니까. 네가 할 거 없어서 그래. 그럼 수저라도 놓을게. 저는 그렇게 나와서 수저를 놓았습니다. 경미가 계속 할 거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저는 뻘쭘하게 있다가 그냥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시고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혼자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지. 그러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미가 나오면서 어머님, 저 혼자 하면 돼요. 늘 하던 건데요, 뭐. 너 혼자 힘들지.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형님은 이런 거 안 해보셔서 익숙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금방 차리면 되니까 어머님도 쉬고 계세요. 참, 형님, 아까 안마의자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죠? 어머님 방에 있어요. 거기 가서 안마 편히 받고 계세요. 밥 다 차리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요. 너는 둘째가 음식 준비하는데 안마 받는다 그랬니?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형님 피곤하시잖아요. 일하시느라. 저야 집에서 놀고 먹는데요, 뭐. 얼른 가서 좀 쉬세요, 형님.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동서한테 일 시켜 먹고 안마나 받으려는 사람이 됐죠. 황당한데 뭐라 변명하기도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일도 있었죠. 한 번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살피시더니 갑자기 너는 근데 내가 사준 팔찌는 안 하는가 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전에 홍콩 여행 갔다가 현지 보석 가게에서 팔찌를 하나씩 사왔다고 선물을 주셨거든요. 경미는 그걸 항상 끼고 다녔고 저는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었습니다.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건 혹시 안 끼니? 브랜드 아니라서 그래? 그래도 나름 주얼리 샵에서 산 건데. 네? 그런데 경미가 옆에서 어머님, 이 팔찌 너무 예뻐요. 저는 엄청 잘 끼거든요. 주변에서 이거 너무 예쁘고 저한테 잘 어울린대요. 저 이거 맨날 껴서 안 끼면 허전한 거 있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너 잘 끼면 됐다. 우리 큰애는 브랜드 아니면 안 하나 보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한 번씩 껴요. 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야 안 건데 그때 고경미가 어머님한테 저에 대한 이간질을 엄청 했더라고요. 어머님은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갔다 오면 이것저것 현지에서 산 걸로 선물도 잘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거 주시면 늘 감사하다고 인사도 잘 드리고 잘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어머님 앞에서 일부러 쓰는 척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서한테 어머님은 맨날 싸구려만 사주는 것 같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그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한 적도 없지만 또 제가 미쳤다고 경미한테 그런 말을 하겠나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경미는 어머님에게 제 이간질을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어머님도 참다 서운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신 거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서야 어머님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였고 그때 당시에는 어머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저희 신혼집이 경미네 집보다는 더 크고 형편도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그걸로 경미를 무시하고 경미네 친정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일부러 경미 위로해준답시고 경미차도 바꿔주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제 뒷담과 이간질을 많이 했던지 저는 그런 걸 아예 모르고 단지 어머님과 경미가 사이좋은 고부라서 친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어머님이 저를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문제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경미가 뒤에서 제 욕을 엄청 해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진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식당 예약을 했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하고 메뉴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케이크 먹어도 되느냐고 사전에 물어봤을 땐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외부 음식 안 된다고 안 했냐고 당장 치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손님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 또 어머님 생신인데 기분 너무 잡치실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사장님한테 좀 따졌어요. 너무 불친절하다. 우리가 공짜로 먹는 사람들도 아닌데 메뉴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도 너무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죠. 그러고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시동생이 갑자기 제 행동을 빈정거리는 겁니다. 와, 형수님 성격 장난 아니시다. 바로 따지실 줄 몰랐어요. 그럼 안 따지냐? 저 사장이 너무했잖아. 니네 형수가 할 말 한 거지. 그렇긴 한데 형수님도 결코 참지 않으시네. 역시 왕년에 가락이 있으셔.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경미가 놀라서 지 남편을 확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방님? 아니요, 별말 아닌데요? 그냥 형수님은 할 말 다 하시는 성격인가 보다 싶어서요. 그 말에 어머님도 제 편을 드셨죠.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런 건 얘기해줘야지. 그래야 저 가게도 발전이 있지. 큰애가 얘기 잘한 건데 넌 왜 빈정대? 내가 뭘 빈정대. 그냥 형수님 성격이 되게 되차시구나. 부러워서 하는 말이지. 형은 절대 형수님이랑 싸우면 안 되겠다. 형이 질 것 같아. 그러면서 빈정거리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원래 시동생은 깐죽거리고 가벼운 성격이긴 한데 그날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왕년의 가락이라니 대차다느니 뭐지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동생이 남편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놀았는데 뒤늦게 마음 잡고 공부한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집이 빽이 좋아서 제가 날라리인데도 선생님들도 꼼짝 못했다고까지 하고요. 시동생이 그런 말을 남편에게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눈이 뒤집어졌죠. 그게 뭔 소리야? 서방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나더러 형수 왕년에 한가락 했다는데 부부싸움은 안 하느냐고 묻더라고. 뭔 소리냐니까 재수씨가 저렇게 말했대.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대폭발했죠. 얼마나 어이상실인 일인가요? 학폭 가해자는 지고 저는 피해자인데 저를 오히려 이상한 날라리로 매도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날라리로 놀다가 뒤늦게 마음 잡아서 공부했고 부모 빽이 좋아서 선생님들까지 설설 기었다고 했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동서가 했다고?
그랬대. 엄마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나 봐.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 성격 좀 무섭냐고. 뭐라고? 저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스팀이 확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저지른 짓이 있는데 그걸 제가 덮고 넘어가 주기로 했는데 앞에서는 고맙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저를 학창시절에 싸가지 없고 막 나가는 애로 만들어놨다니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경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형님, 웬일이야? 야, 너 미쳤니? 뭔 소리야, 갑자기 전화해서. 너 서방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내가 고등학교 때 날라리였고 우리 부모님한테 선생님들도 설설 기었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했다며. 그 말에 경미는 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 남편이고 어머님에게 제 험담을 했을지언정 그게 제 귀에 들릴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발뺌부터 하더군요. 어? 뭔 소리야? 아니야,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누가 그래? 네 남편이 그랬대. 원우 아빠가?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나 그런 적 없어. 내 남편이 들었다는데 너는 그런 적이 없다고? 사자되면 해볼까? 야, 너 왜 이렇게 흥분해서 난리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아주버님이 말을 잘못 들었겠지. 진짜 잘못 들었는지 어디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보자고. 뭘 자꾸 모이지? 나 지금 원호 봐야 돼서 바쁘거든? 나중에 얘기해. 그러면서 확 끊더라고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지난 일에 대해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고경미가 지독한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까지도요. 남편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둘이 동창인 건 알았지만 이런 관계인 줄은 몰랐다면서요. 재수 씨가 평소에 너무 싹싹하고 어머님한테도 잘해서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재수 씨를 엄청 착하고 성품이 좋다고 믿고 있고요. 제 말을 듣고 남편도 화가 엄청 났죠. 그 길로 남편이 어머님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면서 경미가 그런 애냐고 오히려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민수가 얘기하더라. 너 요즘 경미랑 사이가 많이 안 좋니?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 동서가 뒤에서 저에 대한 없는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건 나도 대강 들었는데 너네 둘 다 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니? 내가 경미한테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왜 서로 이상한 말 지어내면서 싸우느냐고. 아니요, 어머님.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 경미 말대로 네가 학교 다닐 때 문제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경미가 정말 문제였고 학폭 가해자였어요. 왜 경미나 너나 왜 자꾸 그러니? 경미는 네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 그러고 너는 경미가 그랬다 그러고 라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지만 그래도 덮어주고 넘어간 건데 왜 제가 오히려 가해자 누명을 쓰고 있고 없는 소리 만들어내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건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만나서 저랑 경미랑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할게요. 아휴, 됐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한다 그래. 나더러 어쩌라고. 너랑 경미랑 풀 일이지. 내가 너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미한테도 얘기했어. 형님이 이렇다 저렇다 뒷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자꾸 뒷말하면 버릇든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라. 경미한테도 내가 따끔하게 얘기하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거론 그만해. 그렇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통 터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경미를 처음 봤을 때 다 터뜨렸을 겁니다. 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잘못했다고 빌길래 그냥 덮어줬는데 저 몰래 뒤에서 제 욕하고 저에 대한 과거를 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악랄한 년이 다 있나 싶고 또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도 고등학교 때의 고경미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아, 그때 그 인간 쓰레기였던 고경민은 지금 그대로구나. 내 앞에서 눈물 좀 흘리고 쇼했다고 해서 그 인성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악질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믿었던 내가 너무 멍청하고 순진했구나 깨달았죠. 고경미의 짓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악랄한 인간한테 당할 순 없었어요. 그땐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니까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는 네가 저지른 짓 내가 다 까발릴 거다 결심했죠. 그 후 저는 고경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경미는 제 연락을 자꾸만 피했는데 제가 집요하게 보자고 하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고경미는 저에게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들어가더니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더라고요. 형님이 뭔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보자고 했대? 야, 고경미, 너 진짜 웃기는 애더라. 내가 뭐가 웃겨? 너 과거의 일 폭로하지 말아달라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거 잊었니? 과거에 네가 얼마나 양아치 짓하고 나 괴롭혔는지 알지? 그거 어머님하고 네 남편 귀에 안 들어가게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빌었잖아. 그거 다 잊었냐고. 경미는 제 말에 코웃음 치더군요.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아, 한 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라더니. 뭐라고? 너 직업 좋아지고 피부 좋아져도 그 찐따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너도 얘기했잖아,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하던데? 효주랑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말이 다른 것 같던데 과거 일로 자꾸 싸우지 말라고. 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다 꼰질렀지? 그때나 지금이나. 야, 네가 먼저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다녔잖아. 뭐 없는 소리야. 니네 부모가 설치고 다니는 통에 학폭이 열릴 뻔해서 나 뺑이 친 거 기억 안 나? 아예 없는 소린 아니지.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 너한테 그랬니? 네가 먼저 나를 악질적으로 괴롭혔고 나 그래서 너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어떡해. 그 순간 경미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아이씨, 더럽게 땡땡거리네. 야, 그만 땡땡거리고 좀 꺼져. 뭐? 꺼지라고? 고경민은 저를 비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위협하듯이요. 그 순간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오버랩되면서 속으로 불안함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트라우마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요. 그래, 꺼지라고. 박효주 많이 컸다. 예전은 찌질한 게 내 눈도 못 쳐다보더니.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어쩐다 했더니 네가 뭐나 된 줄 알아? 내가 만만해 보이디? 이제 와서 얘기해봐. 네 얘기 누가 믿어? 톡 까놓고 시엄마가 내 말 믿지 네 말 믿겠니? 라는데 고경민은 한순간도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구나. 내가 오히려 당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을 다 밝히면 본인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무릎까지 꿇면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빌었던 거고 그 사이에 이미 어머님과 지 남편한테 본인 유리한 대로 싹 얘기를 해놓았던 겁니다. 고경미 말대로 이제 와서 제가 얘기한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나요? 처음 마주쳤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지 1년이나 지나서 하는 말을요. 그걸 알고 고경미는 기고만장해서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내가 형님 해주니까 뭐나 되는 줄 아니? 앞으로 나한테 시건방 떨지 마. 너 같은 거 밟는 거 일도 아니야. 시엄마한테 헛소리 한 번만 더 해봐.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이렇게 쇼하면서까지 어머님한테 아양 떠는 이유가 뭐니? 너 고등학교 때 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네 마음대로 굴었었잖아. 어른한테 잘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아닌데. 나 울 시엄마 좋은데. 왜냐면 울 시엄마가 돈 존나 많거든. 결국 돈 때문이구나. 어머님한테 진심 조금도 없지? 찐따 같은 소리만 골라하고 자빠졌네. 내가 돈도 없으면 그 말 많은 노인네 뭐하러 맞춰주고 있겠니? 내가 그 노인네 따라서 뭐하러 마음에도 없는 교회 가고 봉사 가고 이지랄 떨겠냐고. 봉사 갈 때마다 존나 하기 싫어서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하여튼 넌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덜 떨어져가지고. 야, 할 말 다 끝났으면 꺼져. 나한테 또 밟히기 싫으면 알아서 눈치껏 살아. 넌 그래봤자 나한테 안 돼. 라며 저를 조롱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경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그래 맞아. 난 너한테 안 되나 보다. 꺼지라고 하니 돌아갈게. 제가 순순히 웃으며 일어서니 고경미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싸우다가 제가 호련히 일어나니까 지도 뭔가 이상했겠죠. 그렇게 저는 고경민의 집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문 앞에는 어머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폰을 들고요.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이 떡하니 서 있으시니 고경미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고경미 집 오기 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통화 끊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 폰은 스피커폰으로 해서 일부러 가방 바깥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통화 내용이 잘 들리게 말이죠. 고경미와 저의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어머님 귀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듣던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고경민의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신 거예요. 어머님 댁도 가깝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통화는 들어보시라고 했어도 어머님이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착하고 인간성 좋다고 믿었던 둘째 며느리의 진짜 실체를 다 알게 되셨으니까요. 고경민은 어머님이 서 있으니 어색하게 웃으며 특유의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에. 그제 어머님은 들고 있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랑 통화가 연결되어 있던 전화를 말이죠. 너랑 네 형님이 나눈 대화 지금 다 들었다. 네? 고경민은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으로 쌍욕을 하는 게 느껴졌죠. 너 아주 무서운 애더구나. 고등학교 때 효주를 악랄하게 괴롭힌 게 너면서 오히려 나한텐 효주가 날라리였느니 뭐니 그런 소리를 했어? 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 나한테 틈만 나면 네 형님 욕하고 이간질했지? 효주가 너를 무시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 다 네가 지어낸 말이네? 너 정말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던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 오해세요.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다 들었는데 오해? 그리고 뭐? 그 말 많은 노인네 돈도 없으면 뭐하러 자라느냐고? 봉사활동 가면 구역질이나? 나에 대한 네 진심이 그거였어? 어머님은 눈에 불을 켜고 따지셨고 고경민은 거의 울듯이 어머님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다 설명할게요. 집어치워라. 뭐 이런.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네. 나는 너 착하고 싹싹한 거 그거 하나 참 괜찮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다 연기였네. 어휴, 사람보다 무서운 거 없다더니.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그러면서 어머님 팔을 잡았는데 어머님이 확 뿌리쳤습니다. 놔라. 어딜 잡어. 그리고는 어머님은 고경미를 노려보시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고경미는 신발도 못 신고 헐레벌떡 어머님을 쫓아나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어머님을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뒤에서 쳐다보는데 고경미의 집요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좀 놓으라고 뿌리치는데도 매달리고 어머님도 겨우 엘리베이터 타시더군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고경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꼬라지 다 보고 안에서 가방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고경미는 저를 죽일 듯이 보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내가 예전처럼 마냥 당할 줄 알았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네 머리는 그 양아치 고등학생 시절에서 전혀 발전이 없나 보다. 야! 그러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경미의 팔을 확 잡아채서 뒤로 밀어뜨렸어요. 고경미는 바닥에 엄청 웃기게 자빠지더라고요. 야, 어디서 고등학교 때 하던 짓거리 하고 있어. 내가 그때처럼 마냥 참고 있을 줄 알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네가 그때 패거리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건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거든? 나이를 얼루 처먹었는지. 야! 어쩌니? 어머님도 이제 다 알았고 이제 믿는 구석 다 없어졌네. 너 맨날 어머님한테 아양 떨면서 생활비 받고 용돈 받고 차 받고 그러고 살았잖아? 이제 어쩌니?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그랬니? 그때 나한테 무릎 꿇었는데 조금의 진심이라도 담아보지 그랬어. 너는 끝까지 답도 없는 인간이다. 인간 쓰레기인 너 같은 인간을 믿고 용서해준 내가 바보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고경민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이제 지가 뭘로 저를 이길 건가요? 그때처럼 옆에서 거들어주던 패거리도 없고 지 말이라면 다 믿어주고 들어주는 시어머니도 등 돌렸고 예전역의 시동생은 고경미랑 사이도 안 좋았고요. 무엇보다 저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할 생각 없는데요. 차라리 그때 저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그 뒤로 착하게 살았으면 그냥 저냥 잘 지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도 사과받았으니 적당히 묻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경미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뒤에서 저 이간질하고 욕하면서 나락을 보내려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나락 간 건 본인이 됐죠. 어머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후 고경미와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고경미 차 사준 것도 다시 내놓으라고 했고 더 이상 생활비 지원도 해주기 싫다고 하셨답니다. 착하고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앞뒤 다르고 악독하기까지 한 독사 같은 며느리인데 어머님도 더 이상 그 어떤 지원도 해주기 싫으신 거겠죠. 그 때문에 가뜩이나 사이 별로던 시동생하고 고경미도 대판 싸우고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동생도 어머님한테 경제적으로 상당히 기대고 있고 더 기대려고 했는데 물 건너 갔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재수 씨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했고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어머님은 고경미에게 당분간 보기 싫으니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고경미는 잘못했다고 어머님 찾아와서 빌었다는데 어머님은 이제 네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며 돌려보내셨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고경미는 완전 찌그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경제적인 지원도 끊었기에 살림도 몫이 어려워지고 시동생하고도 허구헌날 싸우고 산다더군요. 그렇게 떠들썩하게 싸우며 살면서도 그 와중에 이혼 안 하는 건 또 신기하고요. 저희 시댁에서는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엉겨붙어서 어떻게든 관계를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며느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하긴 하지만 결코 예전처럼 마음 쓰고 돈 쓰고 그렇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어머님하고 친해졌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경미가 왜 그렇게 제 이간질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저랑 어머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까봐 그러면서 본인의 입지나 경제적인 도움이 줄어들까봐 저를 경계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고경미의 짓에 속절없이 당하고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도 않았고 보기 좋게 한 방 먹였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간질하면서 본인 입속 채우려고 하는 고경미. 그따위로 살면 결국 본인도 당한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불어 그때 괴롭힘 당하면서도 잘 견뎌준 제가 고맙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을 당해도 못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꿋꿋이 살면 좋은 날, 행복한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